여보세요? 지금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내보내주세요. 빨리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네, 주소는? 며느리가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갑자기 이 집이 자기 거라면서 나가라고 협박하세요. 경찰관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라뇨?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TV 아래에 서랍에 들어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 집은 박정수님 소유가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둘러보세요. 결혼사진이며 제가 여기에서 실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요? 문서상 소유주는 분명히 박정수님이십니다. 부인께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72살인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제가 자식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3년 전 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아들 경수의 결혼식이 열린 날이죠. 예식장 입구에 걸린 신랑 이경수, 신부 김민정이라는 현수막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긴 왜 울어? 이제 며느리도 생기는데 웃어야지.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있었던 일이 또렷이 기억나요. 제가 며느리 민정이에게 다가가서 봉투를 건넸죠. 민정아, 이게 뭐냐면 어머니, 축의금은 아까 이미 주셨잖아요? 아니, 이건 너희 새집 등기부등본이야. 민정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울 한복판 32평 아파트의 주소가 적힌 서류였으니까요. 물론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새 출발하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머니.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민정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아들 경수도 놀란 얼굴로 제게 달려왔죠. 엄마, 이게 무슨...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너희 잘 살면 그게 엄마는 제일 좋지.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저를 초대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곤 했죠.
어머니,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꼭 오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거든요. 그런 날이면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정말 친딸을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오늘 잠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 그래, 내가 가지. 진짜요? 어머니 최고예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처음에는 그저 가끔씩 있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끔이 점점 더 잦아졌고 잠깐이라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죠. 어머니, 오늘도 늦으실 것 같으세요? 애가 벌써 울고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 지하철이 조금 지연됐네. 어머니, 시간 약속은 꼭 지키셔야죠. 애가 얼마나 예민한데. 점점 민정이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마치 당연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청소는 구석구석 하셔야 해요.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알았어, 내가 다시 할게. 그리고 빨래도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녁에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죠. 어머니, 왜 쉬고 계세요? 아직 화장실 청소도 안 하셨잖아요. 아, 잠깐만 쉬었다가.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집도 어머님 거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선물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민정이랑 잘 지내시죠? 그래, 민정이가 엄마 칭찬을 많이 해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때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경수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곤란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일은 더 많아졌어요. 아침 6시에 와서 손주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까지.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장을 봐야 했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무릎도 점점 더 아파오고 허리도 자꾸 굽어가는 것 같았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하지만 그런 내색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겨우 70이잖아요. 요즘 70이면 아직 젊으세요. 누가 그러대요? 청춘은 70부터다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손주 봐주시면서 집안일 하시잖아요. 그래도 손주가 있어 행복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기쁨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 심해져만 갔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에도 와주실 수 있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오늘은 좀 늦게까지 계실 수 있으시죠? 회식이 있어서. 때로는 제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뤄야 했고, 제 건강검진 날짜도 자꾸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여름의 끝자락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손주를 돌보러 갔어요. 하지만 몸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정이가 화장도 채 못한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왜 이제 오세요? 벌써 3번이나 전화했잖아요. 미안해. 오늘은 몸이 좀. 어머니, 제가 오늘 발표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오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일부러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부터 열이. 어머니, 제가 얼마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승진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어요. 현관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민정아, 됐어요. 그냥 애나 잘 봐주세요. 저는 가볼게요. 잠깐만. 내가 좀. 어머니, 그냥 시간 좀 맞춰달라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화장을 마저 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시고. 오늘은 내가 정말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님, 또 그러실 거예요? 청소랑 키위 에이드 준비해주세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 키위 에이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현관에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속이 메스꺼웠지만 울고 있는 손주를 달래야 했죠. 그때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민정이한테 전화 왔는데. 경수야, 엄마가 오늘 좀. 엄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민정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집중도 안 된대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의 말이 맞나요?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고 있는 건데. 경수야, 엄마 정말 많이 아파. 열도 나고. 에휴. 엄마도 참. 민정이가 그러는데 어제 손주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손주한테 화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민정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손주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는데
하지만 경수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도 손주 봐주신다면서요? 아니, 나는 그런 적, 어머니! 약속하셨다며요? 민정이가 분명히 어머니랑 얘기 끝냈대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대요. 경수야, 엄마가 언제? 에휴. 이제 와서 약속 어기시면 안 되죠. 그럼 전 끊을게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제 마음도 그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의 친구들이 왔어요. 저는 열이 나는 몸으로 겨우겨우 집안 청소를 하고 키위 에이드도 만들어 놓았죠. 어머님, 이게 청소한 거예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예요. 민정아, 내가 오늘은 정말, 아우, 됐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청소기를 들고 와서 제 앞에서 요란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치 일부러 제 눈에 띄게 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이 도착하자 민정이의 태도는 더 달라졌어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끼리 있을게요. 마치 제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방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잠자코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민정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좋겠다. 그래도 좀 힘들어. 요새는 일도 자꾸 대충대충 하시고. 아까도 봤지?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고. 에이, 그래도 좋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아예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너무 의존하시니까 불편해.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구르실 때가 있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제 집이란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손주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수다에 정신이 팔려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일어나 손주 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은 정말 애 우는 소리도 못 들으세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민정아, 내가,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볼게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지러움이 확 몰려왔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갔지만 아들은 전화 한 통 하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며느리는 그마저도 안 했죠. 그렇게 응급실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손주를 돌보러 갔죠.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오늘도 늦으셨네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7시 1분이었죠. 늘 오던 시간인데도.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7시까지 오시라고 했잖아요. 벌써 1분이나 지났잖아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민정아, 내가 너희 집의 가정부는 아니야.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난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라고. 시어머니라고. 민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님을 가정부 취급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는 더는. 아니,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도움과 착취는 달라?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승진도 못했다고요. 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 몸이 좋지 않아 쓰러졌던 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그리고요, 어머님. 이 집은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불평하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 집을 줬다고 그래? 네? 결혼할 때 주신 거 아니에요?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너희가 살게 해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사하게 이러시기에요? 그때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이럴 거면 그동안 왜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내가 뭘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니? 아니, 지금 와서 집이 어머님 거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협박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는 건지. 민정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어머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어머님 같은 분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어요. 민정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어머님은 정신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치켜들었어요. 어머님이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경찰? 네, 경찰요? 이제 보니 어머님은 저희 가족을 위협하고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금 저희 집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위협도 하시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네, 주소는 며느리가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갑자기 이 집이 자기 거라면서 나가라고 협박하세요. 경찰관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님,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라뇨?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TV 아래에 서랍에 들어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 집은 박정수님 소유가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둘러보세요. 결혼사진이며 제가 여기에서 실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요? 문서상 소유주는 분명히 박정수님이십니다. 부인께서 나가주셔야겠어요. 그때였어요. 아들 경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여보. 어머님이. 민정이가 경수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잠시만요. 제가 이 집 아들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드님, 이 집은 박정수님 소유의 주택입니다. 부인께서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수가 제게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경수야, 너도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엄마, 제발. 아니, 이제 그만해. 너네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눈치는 빠르더군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늦었어. 너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도, 경찰관이 다시 한 번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저희와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민정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아들 경수는 멍하니 서서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죠. 경수야! 너희가 결혼할 때 이 집을 마련해 준 건 너희의 행복을 빌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나를 노예처럼 부리라는 뜻은 아니었어? 명의마저 너희에게 넘겨줬으면 내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정말 아찔하구나. 엄마,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죠?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그때는 며느리는 자기 발표가 중요하다고 했고 넌 내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 아들 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방금 전까지도 날 가정부처럼 대했어? 시간 1분 늦었다고 호통을 치더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을 불러? 엄마. 그래도 이제는 지쳤다, 경수야. 더는 안 되겠어?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짐 정리하는 동안만 시간을 줄게. 오늘 저녁까지 나가주면 좋겠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었고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와 아들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죠.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경수가 어렸을 때 밤마다 달빛 아래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내가 너무 했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경수는 내 아들인데. 손주 방이었던 곳을 지나다 보니 작은 곰 인형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놓고 간 모양이에요. 인형을 집어들자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정순아! 여기야, 여기! 늘 만나던 카페에서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자와 혜경이도 와 있었죠. 어머, 정순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친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정순아, 우리가 몇 년 친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래.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아들의 무관심. 제가 쓰러졌을 때의 일. 그리고 결국 아들 부부를 내보내기로 한 결정까지. 세상에!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근데 정순아! 영숙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응?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미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며느리 때문에 속 썩은 적 많지만 결국은 참았어. 자식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하지만 전 너무 지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는걸요.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혜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순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나도 사실 그게 걱정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수였어요. 엄마, 그래. 잘 지내세요? 너희는 네. 월세방 구했어요. 좀 좁지만, 그래도 지낼만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손주는 잘 있니?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울어요. 어제도 잠들기 전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민정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 경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다음 날 미자가 찾아왔어요. 정순아, 어제 하려다 못한 말이 있어. 응? 나는 사실 내 선택이 이해가 돼.
정말? 응.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놔둘 수는 없지. 하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건 당연해.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정순아,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미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넌 평생을 자식한테 바쳤잖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야.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아니야. 넌 그저 내 삶을 지키려 한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니? 이렇게 아들이 용서를 구하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고 하더라도 아들, 자식 봐서라도 용서를 하고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최근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명한 이야기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